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지금 장중에 열심히 매매해야 되는데 또 기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저한테 굉장히 과분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답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절대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론 얘기하는 것도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한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그게 선순환돼서 고용도 유발하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에 속한 구성원들이 또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확률이 반반이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거나 반반인데,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싼 게 비지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지수가 있죠. 지수.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는 소위 말하는 대형주, 코스닥은 중소형주,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평균값이잖아요. 그죠?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값보다 당연히 초과 수익이 나는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초과 수익 나는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초과 수익.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직접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겠고 SK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높은 어떤 특정 회사, 그게 어디가 있을까요? HPSP가 될 수도 있고, 파크 시스템즈가 될 수도 있고, 이수 페타시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회사들의 1월달, 1월 2일 종가, 그 다음에 오늘 9월 1일 종가 수익률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1월달 대비 9월 2일 현재 오늘 종가까지 삼전이 예를 들어 12%다. SK 하이닉스가 19%다. HPSP는 27%다. 파크 시스템즈는 30%다. 이수 페타시스는 40%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수익률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8% 나왔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보다 반도체 업종에 속한 삼전도 코스피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왔죠. 하이닉스도 초과 상승이 나왔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HPSP도 만약 27%면 8%보다 초과 상승이 나왔잖아요. 파크 시스템즈가 30%면 초과 상승이 나온 거죠. 이수페타시스가 40%면 초과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 있는 종목을 다 투자하냐? 그럴 수는 없죠. 그 초과 상승 나는 종목 중에서도 수익률상으로 가장 좋은 탑3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삼전이 12%밖에 안 나는데 HPSP는 27% 났고 이수페타시스는 40% 났다. 그러면 HPSP나 이수페타시스 센 놈한테 투자하는 게 확률이 높은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금융주,
뭐가 있죠? KB금융,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가 아니죠.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코스피 지수는 8%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1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놈의 금융주는 KB금융 마이너스 7%, 신한지주 마이너스 9%, 하나금융 마이너스 4%, 한국금융지주 마이너스 1%.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이 금융주는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보다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싸니까, 주가가 싸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0%는 아니에요. 절대 100%는 아니에요. 주시장에 정답 없습니다.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금융주 싸서 금융주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논리적인 근거에 동의가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 하시고 싶은 대로. 그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밥만 먹고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제 의견을 잘 존중해서 아마 적용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금융주를 봤더니 죄다 코스피 지수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금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금융주를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지수보다 센 놈으로.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초과하는 업종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보다 센 놈. 자, 현재로서는 어디가 세죠? 코스피 지수보다 센 놈. 2차전지가 압도적으로 세죠. 그럼 2차전지에는 어디가 세죠? 양극재하고 광물이 세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센 놈 중에 그 중에 더 센 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다, 절대. 반대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주, 게임주, 그죠? 뭐 보험주, 또 뭐 있죠? 증권주, 그죠? 다 금융 쪽이네요. 이런 쪽이 굉장히 부진하죠. 그럼 이런 부진한 회사들은 싸니까, 저평가니까 투자하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저평가일 수 있고 영원히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수보다 센 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난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데이터를 기다리기에 너무 길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매달 쪽이에요. 매달. 4월 1일부터 4월 30일 지수 상승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 쭉 리스트를 나열합니다. 반도체,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의 한 달 수익률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지수가 7% 상승했는데 반도체 상승률이 12% 났다. 그럼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왔죠. 그럼 그 업종 내에서 더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 있겠죠.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가 내가 투자한 업종이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왜냐? 확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한 달치 데이터가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나왔죠.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떤 업종이 지수를 초과했을까요? 네. 숙제 내드리니까 답변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답. 제 단기 투자 수익률은 많은 분들이 근사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맞추신 분이 꽤 있어요. 지금 거의 제가 본 걸로는 댓글로 한 6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뭐 선물이든 어떤 그 혜택을 드리는 게 좋을까 저 고민을 해볼게요. 정답은 8%입니다.
예, 단기 수익률 8%가 정답입니다. 맞추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질문 드렸죠. 트래픽은 말씀 주신 대로 공부들 다 열심히 하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트래픽이란 거는 데이터의 이동량, 데이터의 전송량이에요.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데이터의 이동량이나 데이터의 전송량을 말하는 건데 딱 그걸 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맞춰주셨어요. 자, 오늘 숙제는 뭐냐? 이거 답안지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찍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찍게 될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앞부분에 요거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난 업종은 과연 무슨 업종일까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코스닥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난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기준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8월 1일 종가, 네. 지수 종가, 그죠? 그리고 8월 31일 지수 종가, 그렇죠? 나는 그럼 자동차 업종을 타겟으로 하겠어. 그럼 자동차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 현대차의 8월 1일 종가, 8월 31일 종가의 수익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표를 제가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싹 다음 주에 사실 그것만 해도 그게 엑기스거든요. 그것만 해도 기업 분석 훈련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찍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제 거 답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놀지 마시고 한번 직접 답을 구해보세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대표님 의외인데요? 보험업종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축제입니다. 8월 한 달은 어느 업종이 좋았는지. 8월달 업종이 좋았다고 9월달에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1월달 데이터, 2월달 데이터, 3월달 데이터, 4월달 데이터, 5월달, 6월, 7월까지 다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8월달 거 저 아직 안 했어요. 저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숙제로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미 목차랑 그게 다 그 왁구가 잡혀 있어서 그거대로 쓰고는 있는데 제 책이니까 얼마든지 출판사에 건의해서 이 내용은 꼭 수정을 해야겠다, 보완을 해야겠다, 아니면 삭제를 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예를 들어 이런 내용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기업은 꼭 다뤄주세요 라든가 책에 꼭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2차전지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 요인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조금 자세히 책에 써주세요. 그거를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만 쓰지 마시고 그 내용을 왜 담아야 되는지 이유까지 써서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책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제 책을 제일 많이 봐주실 거니까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랑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걸 꼭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2차전지 책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왜 담겨야 되는지 이유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기업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저희 같은 팀원분들도 저한테 아이디어 주시고 얘기하는데 왜 힘드냐?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거 듣고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샀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심장이 막 철컹철컹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핫한 기업을 가져왔고요. 주가 위치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만의 매매 원칙과 투자 전략과 기준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기업을 공부하시길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요새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다뤄주셨어요. 루닛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닛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루닛 공부하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재밌고 이 회사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루닛은요 사람의 질병과 관련된 거잖아요. 건강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요 암 치료나 암 예방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이 회사가 가진 포텐셜과 기술력과 이 회사가 가진 일종의 어떤 상징성, 이 회사가 가진 글로벌 레퍼런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진
이 높은 기술 진입 장벽,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어떤 그 회사의 선한 비전 이런 게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꼭 훈훈한 주식이 채널이 커져서 이 루닛 대표님도 꼭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루닛은 사실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투자 포인트를 조금 쪼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목차는 뭐 항상 같습니다.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고요. 와, 이 루닛이 AI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AI 관련주 제가 대표적인 거 루닛부터 플리투까지 한번 1월 2일 종가 대비 9월 1일 오늘 아침 제가 이거 자료 만드는 10시 15분 기준으로 봤더니 2차 전지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15% 상승했고 코스닥이 37% 상승했는데 AI 관련주 평균이 350%예요. 물론 대표적으로 수익률 좋은 회사들만 뽑긴 했어요. 근데 JLK라는 회사 AI 의료기기 AI 헬스케어 쪽이 927%고요. 에코프로 다음으로 아마 이게 수익률 좋은 것 같아요. 뷰노가 770%. 루닛이 많이 올랐는데 뷰노나 JLK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닛이 486%. 딥노이드라는 회사 있죠. 이것도 의료 쪽 AI 회사인데요. 367%. 셀바스 AI가 284%. 솔트룩스가 218%.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73%. 그래서 역시나 AI 쪽에서도 의료 AI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JLK,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시장을 압도하는 회사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을 압도하는 산업군이죠,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계속 적자예요. 이런 회사들은 뭐 3년, 뭐 많게는 5년, 7년 적자인데다가 매출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는 저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이런 회사도 투자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도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AI 관련돼서 이 범용성,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분야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미래 사업인데 이 미래 사업이라는 가치에 AI 인공지능이 딱 맞는 거죠. 근데 AI 인공지능 중에 루닛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빨리 돈을 버는 거예요. AI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 챗GPT 당연히 적자죠. AI랑 여러 가지 제조업이랑 결합되는 것도 돈은 못 벌어요. 근데 지금 의료기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25년도면 약 한 4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뷰노나 딥노이드 같은 회사도 빠르면 24년 말에서 25년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을 공부해 봤더니 뷰노도 같이 공부해 봐야겠다. 뷰노 꼭 분석하는 영상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뷰노도 꼭 찍을게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그냥 제가 준비한 기업을 찍을 거고요. 그래서 루닛이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수준인데 여전히 비싼 수준이에요. 왜냐? 단기간에 486%가 올랐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봤더니 뷰노나 JLK보다 루닛의 펀더멘탈이 약하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더 강하면 강했지.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루닛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루닛은 이거 포텐이 있겠다.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 그래서 루닛을 가져왔고요. 네, 루닛의 매출을 쪼개보면 올해 기준으로 다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올해는 루닛 인사이트가 238억 정도 예상을 하고 루닛 스코프가 79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 그러니까 약 320억 정도 중에 거의 70% 정도가
루닛 인사이트에서 발생이 되고요. 내년으로 보면 루닛 인사이트만 약 한 300억 정도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루닛 스코프도 한 100억 정도까지 스코프가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 루닛 인사이트가 작년에 161%, 올해 142%, 내년에 20%. 예. 내년에 성장률은 좀 둔화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추정치니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30%, 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닛스코프의 매출 성장률은 작년에 74%인데 올해 거의 100% 올라가고 매출 성장률 측면으로 보면 내년 기준으로는 루닛스코프가 더 높아요. 루닛스코프가 내년에는 한 30% 매출 성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루닛 인사이트가 이 판가가 비싼 거에 이 캐펙스 모델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외 매출 쪽으로 외형이 성장하는데, 이 판가가 높다는 거는 영상기기 쪽 그 파트너 장비사의 AI 솔루션으로 내장돼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로 판매되는 거고, 지금 현재 루닛 인사이트가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게 2,500개 정도예요. 2,500개. 엄청난 숫자죠. 2,500개, 이게 3,000개, 3,500개, 4,000개 그렇게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웬만한 의료기기 쪽 그 시장의 전체 침투율 80% 되는 데를 다 들어가죠. GE 헬스케어가 들어가고요. 홀로직이라는 데는요, 유방암 그 촬영하는 데 1등이에요. GE 헬스케어, 그 다음에 홀로직, 그 다음에 필립스,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루닛의 인사이트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럼 일단은 이 의료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먼저 루닛을 왜 써야 될까? 이 엄청난 루닛의 이 데이터 학습으로 결국은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나 시간, 비용도 줄여주고 시간도 줄여주고. 왜? 의료 시장 자체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AI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간의 눈으로 아주 작은 그 병반을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AI로 하니까, AI 이미지로 하니까 훨씬 아주 정밀하게 병변 크기가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병변 크기가 미세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초기 단계인 거죠. 초기 질병 단계에서 발명하니까 급속도로 초기 질병에서 발명하면 완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AI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아주 미세하게 픽셀 단위로 정밀 분석이 가능하니까 초기 발견도 가능하고 비용 시간 측면에서도 훨씬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암 관련돼서 엄청 비용이 비싸요. 자, 볼게요. 건강보험에서 암으로 나오는 급여비가요 9조 5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중증 난치 진환이 4조 2천억이고 3등이 심장 질환 1조 5천억인데 이거랑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 정부 입장에서도 암 조기 진단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왜? 건강보험에서 암으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 많으니까 10조 가까이 되니까. 그럼 10조 가까이 되는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죠. 근데 암을 조기 진단하면 암 치료비 부담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정부도 윈윈인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도 조기 진단해서 암 치료를 완치율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의료 AI에서 후발주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냐?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단 데이터를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축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수준의 빅데이터를 구매하려면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수백 배가 들어가요. 그 수백 배의 빅데이터를 쌓는 작업을 루닛은 이미 한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당연히 데이터가 돈인 세상이잖아요. 데이터가 돈이다. 네, 데이터가 돈이다. 그래서 데이터 구매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의료 AI 시장에서 빅데이터 가치가 계속 재평가받고 있어요. 왜? 후발주자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월등히 높은 비용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 의료 시장은 생명이랑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의료 분쟁을 피하려면 중요한 게 뭐다? 레퍼런스, 글로벌 레퍼런스, 충분한 임상 근거, 논문 가이드라인이 시장 침투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자료 수립할 때 후발 경쟁사들이 이런 엄청난 막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루닛하고 경쟁사들의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네. 루닛은요 사업 분야를 암에 완전 포커스 맞춰가지고 암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진단하고 치료,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같이 수직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암 관련 모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파트너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형 AI부터 AI 기반의 암 위험도를 예측하고 전신 MRI AI를 탑재하고 장기적으로 AI를 진단 보조하는 거에서 AI의 독자적인 진단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 바이오마커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요. 자, 루니스코프가 말 그대로 항암제 바이오마커예요. 바이오마커. 이 바이오마커 뭐냐? 개념. 단백질, DNA, RNA, 대사물질 이런 거를 통해서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내는 일종의 지표인 거예요. 뭐라고요? 단백질, DNA, RNA, 대사물질 다 뭐죠? 유전자 물질. 내 고유의 유전자 물질을 이용해서 몸 안의 변화를 알아채리는 지표예요. 그 바이오마커. 근데 이런 몸 안의 변화를 알아채리는 지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항암제, 그것도 면역 항암제 쪽에 루니스코프가 항암제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에서 신약 개발 분야까지 당연히 확장성이 있는 거죠. 자, 암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조기에 발견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편의성이 있어야 돼요. 왜? 진단이 편해져서 자주 암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진단하다 보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생존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재밌는데 5년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까지 올라오는데요. 말기에 발견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늦게 발견하면 그냥 거의 죽는 거죠. 폐암도 3기나 4기에 발견할 확률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폐암 4기 환자 5년 생존율은요 10%가 안 돼요. 8.9%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낮죠. 네. 그래서 루닛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죠. 어디에? 폐암. 또 어디에? 유방암. 네. 왜? 폐암하고 유방암이요 전체 암 발생 확률에 폐암 유방암 합쳐서 폐암 N 유방암 32%예요. 3분의 1 이상이 폐암과 유방암이에요. 암 발생 중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래서 근데 폐암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조기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너무 엄청 중요하다. 근데 암 발생 초기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꾸준히 미리 계속 검진을 해야 암을 조기에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검진 관련돼서 루닛 인사이트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좀 길어졌습니다. 자, 1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루닛 관련돼서 일단 맛보기만 설명드렸어요. 자, 2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